경기도 부천의 호텔에서 불이 나서 투숙객 7명이 숨진 이후로 부산의 숙박시설도 화재의 위험에 노출됐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매트리스와 이불 등이 화재를 키울 수 있는 만큼 피해 규모를 줄일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이런 목소리도 높은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류상일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부천시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화재에 대해서 좀 일단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화재는 지난 22일입니다. 네네. 22일 그 오후 7시 한 34분쯤에 8층짜리 건물에 7층이거든요. 네. 810호인데 사실 4층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7층 810호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투숙객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아주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 근데 예. 화재는 사실은 다른 데로 다 번지진 않고 그 810호만 탔었거든요. 네네. 근데 현관문이 열려 있는 바람에 연기가 자욱해서 그 연기로 인해서 사망자가 많았고 특히나 에어매트에서 그 피난용 에어매트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다가 두 분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그런 일도 발생했습니다. 예, 정말로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이번 화재의 원인은 뭡니까? 네, 그 7층 810호에 예. 벽걸이용 에어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좀 오래돼서 이렇게 탁탁거리고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벽걸이용 에어컨에서 그 정기적 요인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이번 화재로 가장 좀 도마 위에 오른 이슈가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 이제 호텔에 한 52%가 스프링클러 미설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연도가 딱 있더라고요. 무슨 연도 이후부터는 스프링클러 뭐 당연히 설치해야 되고 그 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금까지 오는 거고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 이번에 이제 화재가 난 호텔은 2003년도, 네네. 2004년도에 준공 검사를 받았다 그래요. 근데 이게 그때 관련 당시 법은 16층 이상의 어떤 주거 시설이라든가 뭐 네네. 아파트라든가 여기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예, 그럼 예. 반대로 얘기하면 1층부터 15층까지는 이제 스프링클러가 없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해당 건물은 8층짜리니까 이제 네네. 스프링클러가 없이 허가가 났던 거고 지금까지도 이제 영업이 되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런 뭐 숙박시설처럼 위험한 데는 사실은 추후에라도 법이 개정이 되면 소급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고시원이랑 근데 숙박형 고시원이랑 그다음에 숙박형 산후조리원은 소급 적용이 됐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 사실은 거기도 스프링클러가 없었는데 지금 거의 한 97, 8%다 장착이 됐거든요. 네네. 그 다음이 사실은 지금 소급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 호텔. 숙박업소였는데 호텔이었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급 적용이 안 된 사각지대가 꽤나 많다라는 얘기인 거고, 예. 그럼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숙박시설 화재가 어느 정도 됐는지도 좀 짚어주시지. 네, 사실 시민분들은 깜짝 놀라실 텐데 5년 동안 1,843건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총 인명 피해만 해도 387명이고요. 사망자가 한 32명 정도인데 부천 이번에 호텔 그 화재 같은 게 매년 400건 정도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매년? 한 건 이상 발생하는 그런 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같은 경우 부산에서 발생한 숙박시설 화재 뭐 어느 정도나 통계가 나와 있는지요? 네, 부산 같은 경우는 한 142건 정도로다가 한 해 한 28건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간에 사망자 3명, 부상자 32명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피해도 한 13억 이상 발생이 되었습니다. 네네. 정말로 생각 이상으로 이런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럼 부산의 숙박시설 화재 건수 전국이랑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전국적인 통계랑 보면 그 통계랑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불이 났을 때 그 스프링클러가 얼마만큼 좋은 역할을 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 이 부분은 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화재가 나면 보통 그 뭐 나무가 타든 쇼파가 타든 그 고체가 타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네. 고체가 어떤 강한 열에 의해서 그 화학적으로다가 그 분자 구조가 흐트러지면서 거기서 기체, 가연성 가스가 사실은 타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가연성 가스가 막 불이 붙고 타고 그러면 완전 연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완전 연소하니까 일부분은 타는데 일부분은 천장으로다가 모이게 돼요. 가연성 네네. 가스가. 예. 그러면 천장에 모인 그 가연성 가스가 이 실내 온도가 한 800도, 900도 정도 되면 한 번에 이렇게 폭발하듯이 터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뻥 터지면서 예. 화재가 급작스럽게 발생하는데 그걸 네네. 플래시오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플래시오버. 이게 5분에서 7분 사이에
대부분의 화재는 다 발생합니다. 그 시간 안에. 네, 플래시오버가. 그러니까 5분에서 7분이면 짧은 시간이고요. 예. 소방이 현장에 도착하는데 보통 7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오기도 전에. 예. 네, 그러면 소방이 도착을 하면 거의 화재가 엄청 커진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스프링클러가 초기에 화재가 확대되는 걸 막아주고 또는 화재를 알아서 꺼주고 스프링클러는 정말 소방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있고 없고는 정말 속된 말로 천지 차이다. 아. 그래서 스프링클러는 그만큼 화재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소방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큰 불이 생기지 않게 해주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은 이렇게 막 갑자기 가만히 하고 있다가 예, 막 컬럭컬럭컬럭하다 갑자기 팡 하면서 그죠? 네, 맞습니다. 그게 플래시오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상을 미연 방지할 수 있는 게 스프링클러다. 네. 네. 그 어쨌든 이 정부가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고는 하던데, 근데 이번 화재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금 소급 적용이 안 돼서 그런 거 같은데 이 사각지대가 있는 거지. 예. 네, 맞습니다. 사각지대가 많고 지금 현재 부산 같은 경우만 봐도 절반 정도만 숙박 시설에 스프링클러가 장착되어 있고 네. 나머지 절반은 스프링클러가 장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계속 네. 이제 스프링클러 설치를 유도를 하고 있는 거긴 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계속 유도는 하고 있는데 예, 그 법적으로는 안 이번에 돼 네, 있고. 법적으로는 아직 그 강하게 소급 적용은 되지 않고요. 예. 이번처럼 이렇게 무슨 큰 이슈가 되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네, 그 네.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이제 숙박업소에 대해서 아마 소급 적용을 해서 1, 2년 동안에 전체적으로 스프링클러 장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늘 소일코 외양간 고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뭐 어디 화재가 나면 자 이제 소급 적용. 예, 어디 화재가 나면 또 소급 적용. 그러니까 뭐 지금 일단은 고시원 그리고 산후조리원 다 화재 한 번씩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숙박 시설도 이제 화재가 나니까 소급 적용이 돼야 된다. 법률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그 스프링클러 관련된 법률은 전문가인 저희들도 사실 얘기하기가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개정돼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94년도부터 16층 이상 달아라 했다가 2004년도에는 11층 이상 장착을 해라 그랬다가 예. 2017년도에 이제 6층으로 바뀝니다. 예. 그런데 그래도 다행인 건 2022년부터는 층수에 관계없이 숙박 시설이면 그 연면적 한 6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일반 스프링클러를 300제곱미터 정도, 그러니까 90평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정도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해라라고 이제 규정은 바뀌었습니다. 네, 근데 예. 그 이전에 이제 지어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까지도 전국적으로 한 절반 정도는 사각지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예. 아 그리고 또 이번 부천 호텔 화재에서 참 문제였던 게 에어매트가 아니겠습니까? 예예. 그래가지고 두 분이 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이번에 이제 불길과 연기를 피해서 사실은 그 7층 높이죠. 그 800몇 호에 될 건데 7층 예, 높이에서 이제 대피를 하시려고 그러시다가 밑에 이제 소방에서 에어매트를 이렇게 장착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에어매트가 다 완전히 그 장착이 되진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손에 힘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어매트로 이제 떨어졌는데 에어매트를 가운데에 떨어져야지만 우리가 그 안전성이 확보가 되는데 네네. 모서리로 떨어지는 바람에 한 분은 그 자리에서 이제 사망을 하시고 모서리로 떨어지는 바람에 에어매트가 이렇게 뒤집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소방에서 정말 이례적입니다. 에어매트가 예. 뒤집혀서 그 에어매트가 뒤집히니까 약간 세워지는 그 찰나에 또 뛰어내리셔가지고 두 번째 시민분은 그냥 바닥에 떨어지신 것 같아요. 매트가 아니라. 그래서 아이고. 두 명이 이렇게 뛰어내려서 사망을 하셨는데 사실은 에어매트는 우리가 피난용으로 보여지지만 네. 피난용이라기보다는 소방이 어떤 사다리차에서 구조활동을 할 때 또는 왕관기를 타고 내려올 때 그럴 때 어떤 서브용으로다가 이렇게 펼쳐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태 방지를 하기 위해서 네, 네, 네. 아 그런데 그걸 이제 피난용으로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처럼 이렇게 사건이 발생한 거고 그리고 5층 정도 밑에서만 그래도 혹시 최후의 경우에 뛰어내린다면 5층 정도 미만 정도에서 우리가 에어매트를 생각하지 이번처럼 뭐 7층 이상, 7층, 8층, 9층에서 뛰어내리기엔 사실은 위험 부담이 확실히 위험 부담이 크네. 큽니다. 아. 그 충격도 어떻게 그 될지 알 수가 흡수가 없고 안될 그다음에 수도 있고. 높이가 높아질수록 이제 뛰어내려도 방향이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가운데로 정확하게 뛰어내리기는 사실은 전문가들도 쉽지 않거든요. 그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막 위협한다고 네네. 제 기억이 나거든요. 에어매트 위로 막 떨어지고.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결코 그렇게 가운데 딱 떨어질 수가 없다. 네. 예, 언제든지 불의의 사고가 될 수 있다. 5층 이하는 괜찮은데 뭐 7층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정말 위험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근데 에어매트
아티스트 뭐 못지않게 매트리스 얘기도 자꾸 나와요. 네, 매트리스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그 매트리스가 없는 그냥 방이었으면 네네. 810호가 예. 가정을 하는 건데요. 매트리스가 없이 그냥 온돌방이었으면 아마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안타까운 건 이제 현관문이 닫혀 있었더라면 예. 810호 문이 닫혀 있었더라면 아마 한 건도 그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만큼 매트리스가 가연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TV랑 매트리스랑 비교를 해보면 TV보다 불이 퍼지는 속도가 490배, 그다음에 나무보다는 한 230배 불이 빨리 붙습니다. 그러니까 매트리스는 불이 엄청 빨리 붙는 그런 재질이라고 보셔야 되죠. 그 침대 매트리스 사실 호텔에 어디에나 다 있는 게 당연한 건데 이래 화재 위험성이 높으면 사실 뭐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비용적인 면이라든가 법률적인 면인데요. 근데 우리는 매트리스는 당연히 빨리 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해외에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실제로 국내 A사에서 실험을 해본 걸 보면 네. 이제 한국 화재보험협회랑 같이 실험을 했거든요. 그러면 매트리스를 놓고 이번처럼 이제 화재가 났을 때 보통 한 4분에서 7분 정도 되면 매트리스가 다 탑니다. 그런데 난연이죠, 난연. 잘 타지 않게 난연 성능을 맞춘 매트리스는 불이 확대되지 않고 바로 꺼지거든요. 그래서 이 실험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난연 매트리스는 불이 타지 않고 플래시오버도 발생하지 않고 거기서 유독가스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은 실제로 오래 전부터 사실은 가정용, 숙박용 이런 매트리스를 다 난연 재료를 쓰게끔 하고 난연 재료가 아닌 건 유통이 안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캐나다에서 호텔에서 화재가 나면 매트리스는 타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공급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니 호텔에서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지도 않고.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번 화재에 또 사다리차 얘기가 나와요. 70m 사다리차 외에 이보다 작은 규모의 사다리차 한 대 더 있었는데 이게 뒤늦게 확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역할을 못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사고 자체가 너무나 뭐 급작스럽고 그리고 특히나 좌우에 이제 그 도로에 불법 주정차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또 불법 주정차입니까? 그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사다리차가 펴지기 위해서는 쉽게 설명하면 주차면이 있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주차면이 있어야 되고 모서리에 뭔가 바닥에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빨판 같은 게 딱 갖춰져야지만 힘을 받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일반 자동차보다 조금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좌우측의 불법 주정차 때문에 사다리차가 진입을 못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그 문제가 계속 불거져서 소방기본법이 변경이 돼서 강제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제 막 그래서 부수고 뭐 창문 맞습니다. 깨고 할 수 있잖아요. 부수고 그러니까 차문을 깨고 아니면 뭐 차를 강제로 부수고 그러고 펼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시민들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물론 뭐 나중에 소송에 걸릴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해결할 문제고 일단은 시민을 구하는 측면에서 뭔가 사다리차를 강제적으로 펼쳤어야 될 것 같은데 좀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다리차를 펼치지 못했다. 어쨌든 이런 안타까운 화재 사고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저는 사실 대부분이 소화기라든가 소방시설을 시민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화재가 나지 않으면 사실 쓸모가 없다. 비용이다. 네, 비용이다. 이건 나가는 돈이다. 정말 쓸데없는 아까운 걸 돈이다. 써. 네, 쓸데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사실은 소화기 한 대로다가 우리 집이 몇 천만 원, 몇 억의 손해를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소화기 또는 내가 사는 난연 매트리스가 정말 큰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그런 난연성 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기가 비치되고 그러면 해외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득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제로 이득이 아직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시설들이 좀 이렇게 손해가 아니고 소방시설은 이득이다. 이런 어떤 인식 전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일대 소방방재행정학과 류상일 교수였습니다. 예, 자갈치 아지매가 올해 60주년